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유진입니다. 32살이고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디자인 학교에 가서 디자인 회사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했죠. 남편은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에 광고 캐릭터 일러스트를 의뢰하러 왔다가 만났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사귀다 결혼했는데 시댁에는 시누이도 있었지만 우리가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사실 처음엔 저희 부부만의 새 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시댁에 살게 됐죠. 우선 남편의 아버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퇴직을 앞두고 계셨는데 갑자기 심장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시어머니 혼자서 간병하기가 힘들어 보이셨죠. 게다가 시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에 있어야 했죠. 거기에 남편의 회사가 시댁 근처로 이전하게 됐어요.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집 구하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께서도 새로 집 구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자. 집도 넓은데 다 같이 살면 좋잖아.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동의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자 살림하는 게 좀 걱정됐어요.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살았거든요. 시어머니께 가사일도 배우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때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좀 다르게 보이네요. 결혼하면서 저는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집안일도 열심히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제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시누이도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서 매일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녔어요. 함께 식사하는 일도 거의 없었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역 계단에서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라는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처음엔 충격이 컸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이런 삶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다행히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은 프리랜서로도 가능해서 집에서 일거리를 받아 하다 보니 점차 입소문도 나게 되었죠. 부상 직후에는 가족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했지만 제가 평생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갔어요. 시누이는 2년 전에 결혼해서 집을 나갔어요. 이제 새언니 모습을 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저를 귀찮게 여기는 게 느껴졌어요. 집이 오래된 집이라 휠체어가 다닐 공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침대에만 있어야 했어요. 도우미 선생님이 와서 몸을 돌봐주시지만 청소나 빨래 같은 건 못 해주세요. 동거 가족이 있으면 그런 건 도우미가 할 수 없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시아버지는 작년에 65세로 퇴직하셔서 집에 계세요.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조금씩 도와주셨는데 점점 안 하게 되었어요.
원래 집안일을 싫어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제목까지 하라고 하니 번거로우셨겠죠. 이해는 해요. 남편도 처음엔 다정했는데 지금은 거의 말도 안 해요. 간병은 남자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만 하니까요. 시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 도우미 선생님도 걱정하셔서 가정부를 소개해 주셨어요. 결국 제가 돈을 내고 가정부를 고용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것조차 사치라고 하세요. 너희 분수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것들은 누군가 해줘야 하는데 말이에요. 가정부 김순자 아주머니는 52세 여성분인데 얼마 전에 남편을 여의고 자녀도 없으세요. 어쩐지 돌아가신 어머니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친절하고 잘 돌봐주세요. 지금 저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은 김 아주머니와 도우미 선생님 뿐이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부르시고 가정부 비용을 낼 돈이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부 비용을 내고 있어요. 김 아주머니는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셨어요. 제게는 가족이 아닌 김 아주머니와 도우미 선생님만이 말동무였죠. 시부모님은 김 아주머니가 오면 자기들 일까지 시키려고 했어요. 잠깐만, 이쪽 청소도 좀 해줘요. 라고 하면 김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시어머니는 뭐야, 가정부면서 왜 안 해? 라고 했고, 김 아주머니는 그건 별도 요금이에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러면 뭐야 이 건방진 것이? 라며 화를 냈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서 후련했어요. 1년 정도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시누이가 이혼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의 바람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시누이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거든요. 바람 피울 타입이 아니었죠. 하지만 불필요한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가정부가 있다니 다행이네. 내가 새언니 몸 돌볼게.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함께 있어도 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없는 시가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매일 저에게 침대에서 낮잠이나 자고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방해만 돼 라며 비난했어요. 제가 일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일이야?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게 뭐가 힘들어? 라고 무시했죠. 남편에게 상의했지만 남편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 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도 불만이 쌓이는 거야. 라고만 했어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죠. 저는 제가 정상인이었다면, 그냥 움직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인지 적어도 남편만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이기심일 뿐이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너보다 더 젊고 건강한 아내를 얻는 게 낫겠어. 너랑은 아이도 가질 수 없잖아. 그냥 저랑 이혼하고 새 여자와 결혼하라고 평소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은 계속 뭔가 말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지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는 것만 이해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갈 집은 없어도 새로운 곳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결국 저는 새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김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 완전 남이니까 우리를 절대 찾지 마. 우리 아들은 더 나은 여자를 찾을 거란 거 너도 알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걱정 마세요. 제 수입도 있고 위자료도 받았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께 의지할 일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했지만 남편이나 시모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점을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시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게 되니 좋은 점도 있었어요. 도우미 선생님이 청소, 빨래, 쇼핑 등 생활 보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했죠. 김아주머니도 계속 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김아주머니는 결혼 전까지 대기업에서 일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컴퓨터 다루는 것도 능숙하셨죠. 하지만 회사 생활에 지쳐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셨대요. 20년도 더 된 얘기죠. 김아주머니는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 경험 덕분에 시댁 식구들에게도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김아주머니가 제 일을 관리해주고 계세요. 가정부라기보다는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김아주머니도 기꺼이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새로 이사한 집은 신축이기도 하고 장애인도 살 수 있는 아파트예요.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고 주방도 넓어서 요리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새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김아주머니 덕분에 일도 잘 되고 있어서 시어머니를 상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1년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해 왔을 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 생활도 안정됐고 슬슬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드디어 전화 받았구나? 왜 계속 안 받았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라며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죠. 시어머니는 다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혼자 살면서 도우미 선생님께 도움도 받고 있어요. 청소, 빨래, 쇼핑도 다 해주시고 일도 도와주세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가 한다는 일말인데 네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었다면서? 왜 말 안 했었니? 저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댁 생활비를 제 수입으로 대고 있었어요. 제 몸이 불편해지고 남편 회사 실적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줄었을 때 제가 제안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도 처음엔 미안해하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비밀로 하자고 해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몇 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남편도 제가 돈 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말한 김에 시누이의 이혼 사실에 대해서도 폭로했어요. 이혼한 이유가 시누이가 바람을 피워 이혼한 거라고요. 처남에게 들었다고 했죠. 시누이가 처남 돈을 몰래 빼돌리고 그걸 위자료라고 거짓말했다는 것도요. 저와의 통화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유진아, 사실 우리 집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네 시누이가 회사 동료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한 건 나도 얼마 전에 알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돈을 몰래 꺼내 써버렸더라고. 알고 보니 도박빚도 있었어. 네 시누이 남편이 위자료는커녕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더라.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니 마음이 복잡해졌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네 남편인 중기 회사도 결국 망했어. 갑자기 부도가 나서 실직자가 됐지 뭐야. 월급도 못 받았어. 중기 애비는 그 충격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 결국 집도 팔아야 됐어. 지금은 좁은 월세 아파트에서 4명이 살고 있어. 네 시아버지 병원비에 네 시누이 빚에 남편 빚에 우리 모두 힘들게 살고 있단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그들의 절박한 상황이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저에게 매달리는지 이해가 갔죠. 네가 돌아오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넌 항상 똑똑하고 부지런했잖아. 네 수입이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제발 돌아와 주렴.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 말에는 간절함과 후회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때 저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가족들이 이제와 제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의 제 삶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어머님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혼했을 때 어머님이 하셨던 얘기 기억 안 나세요?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네가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 됐어. 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이 있고 어머님도 어머님의 삶이 있잖아요. 제가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유진아, 우리 같이 다 새 출발하자. 네 돈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서 함께 살면 어떨까? 이번엔 너를 정말 잘 돌보고 살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그들에겐 제가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나 봐요. 결국 저는 최후 통첩을 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하시면 어머님이랑 남편, 시누이한테까지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거예요. 당신들이 한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당시 시댁 식구들의 막말을 다 녹음해뒀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또 잔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